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3회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3회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일본 J리그 조합이 들어왔습니다. 풋볼 살롱은 승무패 13회차에서 올해 첫 J리그 조합이 승무패에 들어왔을 때 4등에 적중이 됐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생소한 일본 J리그 소식을 다뤄드리는데 이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도 일본 J리그 적중에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 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십니다. 최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살롱 코멘트 위주의 이 분석 내용을 집중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제가 최종 픽에서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 독식 픽이나 투폴 추천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픽들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독식 픽과 투폴 추천도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무패 23회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K리그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축구도 시즌이 종료된 상황에서 한동안은 승무패 경기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프로토 쪽에서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프로토픽을 자주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적중률이 나쁘지 않아서 이 현미경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토에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미경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이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를 통해서 적중 인증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 내역입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혜택 설명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인천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직전 수원FC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주포인 무고사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조커인 송시우 선수 역시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광석, 델브리지, 오반석이 구축을 하는 3백 수비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인천의 김도혁 선수가 선발로 나설 때보다는 확실히 후반에 교체 투입이 돼서 왼쪽 측면이나 왼쪽 박스 안을 파고들 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김도혁 선수가 선발로 나설지 아니면 교체로 나설지 지켜보는 것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인 기량이 있는 네게바와 아길라르라는 용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헐거워진 전북의 수비를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경기를 끝으로 문지환, 정동윤, 지현학 선수가 상무로 입대를 하는 인천입니다. 이 공격수 김현 선수를 제외하면은 부상 선수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홈깡패 인천이 전북의 덜미를 무승부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1승 3무 6패로 열세이긴 해도 홈에서 워낙에 4승 3무 2패로 다부진 성적을 보여주는 인천이기 때문에 쉽게 패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0대5로 대패를 당하긴 했는데 인천이 홈에서만큼은 전북의 덜미를 무승부로 심심치 않게 잡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탱이가 간 전북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의 경우에는 FA컵을 포함해서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직전 3부 리그 양주시민축구단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공식 경기 7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FA컵 경기에서 최철순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뜩이나 왼쪽 풀백 자리에 오른발잡이 오른쪽 풀백을 기용을 하고 있는 이 전북이기 때문에 왼쪽 풀백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일류첸코 선수가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도 전북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드필더 이승기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2골이나 넣었던 한교원 선수에게 또다시 기대를 걸어야 하는 전북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바로우 선수가 인천전에서 출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우와 한교원을 앞세운 측면 공격을 전북이 살려야만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강원, 제주, 수원, 대구 같은 조직적인 3백을 갖춘 팀에게 고전을 한 전북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인천이 강원, 제주, 수원, 대구보다는 실점이 많습니다. 3백을 쓰긴 하는데 그래도 앞서 언급을 했던 팀들보다는 수비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북의 막강한 화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감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이 득점력 역시 지금 강원보다 조금 더 많은 득점을 했을 뿐이지 수원이나 대구, 제주보다는 인천이 확실히 공격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치로는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덜미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백 수비뿐만 아니라 전북이 최근에 중원 퀄리티가 좋은 팀을 상대로 고전을 했는데 냉정하게 인천의 중원을 들여다보면은 전북의 중원보다 활동량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인 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네게바나 아길라르 같은 자원들이 패스나 이 개인기가 좋긴 해도 활동량적인 측면에서는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전북의 중원이 다른 팀들과의 중원 대결보다 그렇게까지 애를 먹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전북의 핵심 측면 자원인 바로우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이 포항 시절에 인천에게 강했던 일류첸코 선수가 또다시 인천을 상대로 골을 넣어줄 수만 있다면 지난 1차전에서 2골이나 넣었던 한교원 선수와 더불어서 김보경의 킬패스 한 방이 들어간다면 전북이 인천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인천 역시 최근 주포인 무고사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전북보다 월등한 체력적인 우위와 더불어서 특유의 홈 깡패의 면모가 나와준다면 홈에서 전북의 덜미를 심심치 않게 잡아왔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주와 울산의 경기인데 제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최근에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4무 3패 수렁에 빠져 있고 직전 성남과의 홈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모처럼 일주일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제주가 최근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인해서 특유의 기동력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꿀맛 같은 일주일 휴식이 굉장히 단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최전방 주민규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용병 제르소 선수가 마침내 성남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이 제주가 최근에 고전을 하는 이유가 시즌 초반에 좋았던 3백 수비가 흔들린다는 점이고 그 과정에서 크로스나 코너킥 상황에서의 제공권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주민규 선수 외에 토종 공격 자원들인 공민현, 진성욱 같은 자원들이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규가 막혔을 때 결정을 지어줄 이 골잡이가 없는 것도 제주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오른쪽 윙백 안현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는데 이 안현범 선수가 결장했던 경기에서 제주가 오른쪽 측면 공격이 거의 죽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 안현범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훈련을 소화하고 있고 훈련 성과에 따라서 출전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가 올 시즌
홈에서는 3승 4무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과의 상대 전적에서는 의외로 4승 2무 4패로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차전에서도 좋은 경기력 속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제주와 달리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FA컵 포함해서 8경기 무패 4승 3무를 달리고 있고 직전 경남과의 FA컵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한 상황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동준, 김인성, 김지현 같은 이 백업 자원으로 밀린 공격 자원들이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교체 카드 활용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이 한층 더 수월해진 면이 있습니다. 왼쪽 풀백 홍철도 부상 복귀 이후에 FA컵 경기에서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 김지현 선수 최전방의 김지현 선수가 울산 소속으로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어느 정도 떨쳐 버렸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이 대거 포함이 된 울산인데 백신 접종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제주전에 모든 선수들이 무리 없이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울산이 중원 자원에 선수층이 두터운데 수비 쪽에 이 선수층이 얇은 약점이 있었는데 모처럼 FA컵 경기에서 중앙 수비 라인인 김기희, 불투이스 그리고 조현우 골키퍼까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울산 쪽으로 기우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일주일 휴식으로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보충했습니다. 울산 역시 FA컵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체력을 안배를 했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는 울산이 제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후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울산이 제주를 상대로 고전을 했는데 당시에는 제주가 자랑하는 특유의 3백 수비와 더불어서 빠른 압박과 공수 전환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3백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주축 선수들이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특유의 빠른 공수 전환과 압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난 울산을 상대로 지난 1차전만큼의 기동력을 제주가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의 스트라이커 주민규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긴 해도 울산의 중앙 수비 조합인 볼투이스와 김기희가 주민규와의 힘싸움에서 전혀 밀릴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발빠른 공격 자원들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김기희와 볼투이스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 고전을 하는데 주민규처럼 뭔가 우직하게 힘이 있는 공격수들을 상대로 볼투이스와 김기희가 전혀 밀리지 않는 피지컬이고 더욱이 FA컵 경기에서 모처럼 휴식을 취한 볼투이스와 김기희이기 때문에 울산 수비진이 주민규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가 핵심 오른쪽 윙백 안현범 선수가 출전이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고 하지만 안현범이 또다시 결장을 한다면 울산이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매치입니다. 김지현, 김인성, 이동준 선수가 나란히 골맛을 본 이 울산이기 때문에 교체 카드 활용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의 카드가 늘어난 것도 울산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제1리그 경기로 가시와와 삿포로의 경기인데 가시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올마킹을 하지 않는 이상 투폴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홈팀 가시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제가 살로만 뉴스에서 제1리그는 자세하게 다뤄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과 더불어서 화력이 1.43골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에서는 득점력이 7경기 10골인데 원정에서는 9경기 4골밖에 넣지 못하는 빈공에 시달리는 것이 가시와입니다. 삿포로와의 최근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4승 2패로 점하고 있는 가시와이기 때문에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는다면 충분히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성적 자체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화력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홈 경기에서는 7경기 15골이나 넣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6골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 삿포로의 원정 화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최다 득점자이자 제1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델손 로페스 선수가 직전 사간도스와의 홈 경기에서 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델손 로페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사포로가 원정 투구의 고자 이 득점력이 나오면서 가시와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157cm의 단신 태국 메시라고 불리는 플레이메이커 송크라신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포로가 자랑하는 특유의 패스 축구와 화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가시화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고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시화가 홈에서 화력이 2배 이상 살아나고 상대 전적 면에서 사포로에게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가시화가 지난 시즌 많은 골을 넣어줬던 울룬가 선수 이적 이후에 화력이 저하되긴 했어도 그래도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이 많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골을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포로의 수비가 크로스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강점을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화가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안델손 로페즈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지만 직전 사간토스전에서 발목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가시화전에서도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또다시 안델손 로페즈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 원정에서 화력이 저하가 되는 사포로가 가시화의 골문을 쉽게 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셀고베전에서도 가시아와가 프리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포로가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와 크로스 실점이 많기 때문에 크로스와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 가시아와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는다면 한 골차 정도의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가시아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성남과 수원FC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 최근 2경기에서 1무 1패에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김천 상무와의 FA컵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한 성남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껏 다운이 됐고 이 주축 선수들을 대거 빼긴 했어도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기 때문에 이 수원FC보다도 체력적인 면에서 열세가 우려가 됩니다. 물론 부시와 뮬리치라는 외국인 공격 자원은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돼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또다시 성남이 뮬리치의 한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김현성 선수가 FA컵에서 시즌 마수거리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 교체 카드로서의 이 가능성이 살아났습니다. 최근에 2경기에서 5실점이나 당하는 수비 불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남이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3승 1무 3패로 빠꾸 없는 경기를 한다는 점에서 무승부보다는 성남 역시 지금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수원FC를 상대로 승리를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박지수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성남전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김건웅 선수를 수비 쪽으로 내리던가 곽윤호 선수를 투입을 해서 3백이나 4백을 구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수원FC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라스 선수와 무릴로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는 성남을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영재와 무릴로 선수의 날카로운 킥이 있기 때문에 성남 3백 수비가 제공권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날카로운 킥이 날라온다면 라스의 뚝배기 한 방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베테랑 공격수 양동현 선수 역시 골맛을 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화력면에서 성남을 압도할 수 있는 수원이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올 시즌 원정에서는 단 1승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성남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휴식기를 맞이해야 하는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물오른 라스 무릴로 콤비의 공격력을 성남이 흔들리는 3백 수비가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3월 맞대결 당시에는 라스와 무릴로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성남이 특유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수원FC의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3백 수비가 마상훈을 축으로 하는 3백 수비인데
있는데 이 제공권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 라스의 포스트 플레이 이 등지고 딱 한 방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릴로나 이영재의 날카로운 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최근에 코너킥 상황에서 뚝배기 헤딩 한 방으로 많은 골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남 3백이 또다시 제공권의 약점을 노출을 한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수원FC에게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박지수 선수가 빠지긴 해도 그래도 박지수 선수의 공백은 김건웅을 중앙 수비로 내리거나 곽윤호를 투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이 FA컵에서 뮬리치와 부시 같은 핵심 자원들을 모두 뺐기 때문에 체력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열세일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성남 사이드를 바치고 싶은 이유는 성남이 홈에서는 올 시즌 무승부가 한 차례밖에 없는 빠꾸 없는 경기를 하고 있고 양팀 모두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휴식기를 앞두고 승점 3점을 노린다면 승패가 갈리는 화끈한 승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뮬리치가 지난 제주전에서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골맛을 봤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뮬리치 역시 박지수가 빠지는 수원FC의 수비진을 충분히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뮬리치가 포스트 플레이를 즐겨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원체 키가 2m가 넘는 장신이다 보니까 조유민 같은 선수들이 키가 180이 조금 넘는 신장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껄끄러운 상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의외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이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인데 서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단통 패로 가는 이유는 핵심 공격 자원인 나상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아웃이 됐습니다. 최근 3무 5패 부진 속에서 3연무 수렁에 빠져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나상호마저 나오지 못한다면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강원전에서 기성용, 박주영 같은 핵심 베테랑 자원들의 몸놀림이 상당히 무거웠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슈퍼매치 라이벌전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기세가 올라온 수원 삼성을 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섭 서울 감독이 신인 선수들을 등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슈퍼매치 라이벌전에서는 신인들의 패기보다는 베테랑 선수들의 노련미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서울의 베테랑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홈 성적이 2승 1무 3패밖에 되지 않는 서울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은 수원 쪽으로 많이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이 승부차기 끝에 FA컵 경기에서 FC 안양을 꺾었기 때문에 기세가 한껏 올라와 있습니다. FA컵을 포함해서 5승 3무 8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있는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의 정상빈 선수 역시 지난 맞대결에서 서울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층 농익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정상빈을 앞세운다면 수원이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한석종 선수가 FA컵 경기에서 120분 풀타임을 소화를 했긴 했어도 부상 이후에 컨디션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체력 누수가 심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수원이 홈과 동일하게 4승 3무 2패,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원이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백 핵심 요원인 장호익 선수 역시 FA컵에서 부상을 털고 돌아왔기 때문에 수원이 자랑하는 탄탄한 3백 수비가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신의 정상빈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수원이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정상빈 선수가 그때만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페이스를 오버 페이스로 끌고 가다가 이른 시간에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정상빈 선수가 빠지면서 귀신같이 서울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고 기성용 선수에게 동점골을 얻어맞으면서 역전패를 당했던 수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상빈이 국가대표, 성인 국가대표 A 대표팀에 뽑혔기 때문에 기세가 한껏 오른 정상빈이 이 지난 맞대결보다도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빈 선수가 풀타임을 활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축 자원들이 대거 부상에서 복귀를 한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 특유의 3백 수비와 더불어서 빡빡한 중원 조직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서울은 핵심 공격수 나상호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기성용이나 팔로세비치 같은 미드필더들의 결정력에 의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인데,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의 그 모습이 서울에서는 완전히 실종이 된 모습이고, 기성용 선수 역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시즌 초반에 보였던 날카로운 움직임이 조금은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박주영이나 조영욱 같은 공격 자원들에게 이 예리한 패스 한 방을 찔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섭 감독이 신예 선수들을 기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의외성이 있는 경기라고는 보여지지만, 최전방에 지금 수원이 정상빈이나 제리치, 김건희 같은 선수들이 골 결정력이 굉장히 살아났기 때문에 골 결정력 면에서 수원이 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원 역시 서울이 기성용이나 오스마르가 있다고 하지만 활동량이나 이 조직적인 면에 있어서 수원의 미드필더 지인이 한 수 위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올 시즌 수원이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원에게 여러모로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서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도쿄와 산프이로의 경기인데 도쿄의 단통패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쿄가 올 시즌 수비가 헐거워져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인 모리시게 선수를 3선 미드필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중앙 수비가 헐거워진 모습이 있고, 물론 모리시게 선수는 4골이나 넣어주면서 굉장히 공수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긴 해도 이 수비가 헐거워진 약점이 있습니다. 측면 수비수 나카무라, 호타카 선수의 부상 공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쿄가 홈에서의 스탯을 보시면 5승 0무 4패로 경기당 1.78골이라는 나쁘지 않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긴 해도 실점이 평균 2골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 실점이 상당히 많고, 직전 시미즈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한 것이 이번 산프이로전에서도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산프이로와의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2무 1패로 우위에 서 있긴 해도 도쿄가 올 시즌 홈에서 거둔 5승을 살펴보면 쇼난, 센다이, 삿포로, 간바 같은 최근에 마틴가 가거나 약팀을 상대로 거둔 5승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우라와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극장골로 거뒀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고, 이 활약 면에서 홈에서는 7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원정에서는 15골을 넣었을 정도로 2배 이상 화력이 살아나는 산프이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쿄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산프이로 역시 지금 용병자원인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즌 많은 골을 넣어줬던 레안드로 선수까지 간바 오사카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홈 고자에다가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미즈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한 도쿄입니다.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헐거워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정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산프이로를 상대로 승리를 도쿄가 거두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쿄가 홈에서 무승부가 단 한 차례도 없이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데 그 5승을 거둔 상대들도 그렇게까지 올 시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산프이로에게 덜미가 잡힐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산프이로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강팀들 요코마리, 가시마, 가와사키 같은 팀들을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웬만하면 패배를 하지 않는 산프이로입니다.
특히 산포이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골을 넣는 팀인데 도쿄가 직전 시미즈 원정에서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을 때 시미즈에게 세트피스로만 무려 2골이나 실점을 하는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따라서 산포이로가 원정에서 화력이 2배 이상 살아나고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쿄의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도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빗셀 고베와 사간도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베가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홈에서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실점이 4실점밖에 되지 않고 원정에서는 12실점을 하고 있는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3배 가까이 좋은 수비력을 보여준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직전 가시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올 시즌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간도스를 상대로도 쉽게 패하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빗셀 고베가 지금 용병 자원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토종 공격 자원인 후루아시 선수가 9골이나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4경기에서 무득점 늪에 빠져있는 후루아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빗셀 고베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려면 이 후루아시 선수의 발끝이 살아나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링컨이라는 공격수는 무득점 늪에 빠져있고 더글라스 선수 역시 5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용병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에는 용병 자원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셀 고베는 그래도 키쿠치 리오나 야마구치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들이 꾸역꾸역 골을 넣어주면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의외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빗셀 고베가 사간도스 역시 짠물 수비이기 때문에 수비 대 수비전 양상이 나오면서 의외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베의 특징이 철저한 패스 축구를 한다는 점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사간도스가 직전 경기 사포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이 저에게는 힌트가 조금 됐습니다. 사포로 역시 지금 대표적으로 빗셀 고베와 더불어서 패스 축구를 하는 팀이고 사간도스 역시 수비만 하는 팀은 아니고 이 철저한 패스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패스 대 패스, 수비 대 수비가 맞물린다면 충분히 비슷한 성향 속에서 0대0, 1대1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간도스가 짠물 수비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입니다. 홈에서는 지금 2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원정에서도 8경기 5실점으로 실점 자체가 적은 것이 사간도스입니다. 사간도스는 빗셀 고베와 마찬가지로 지금 용병 자원들, 이렇다 할 용병 자원들이 공격 쪽에 없는데 그래도 토종 자원들인 야마시타, 하야시, 히구치, 유타 같은 선수들이 골고루 골을 넣어주면서 토종 자원들이 공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는 에두아르도라는 베테랑 수비수가 3백 수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황석호라는 수비수가 사간도스에서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상당히 5대5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시즌 사간도스가 특유의 짠물 수비로 돌풍을 일으키고는 있는데 확실히 원정에서는 득점력뿐만 아니라 수비력도 홈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지금 득점력이 1.78골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원정만 가면은 0.75골이라는 빈공을 보여주는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홈에서 3배가량 수비력이 살아나는 빗셀 고베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고베 역시 용병 자원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후루아시까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도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사간도스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패스나 빌드업을 중시하는 팀이고 짠물 수비가 살아나 있기 때문에 직전 사간도스가 패스를 중시하는 사포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것을 고려를 하면 이번 경기 역시 사간도스가 직전 사포로 원정에서 펼쳤던 경기와 비슷한 양상이 나오면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베 역시 수비력이 홈에서 살아나긴 해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간토스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어려운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만 보시고 2부는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2부까지 모두 보셔야 밸런스가 잡히고 야무진 최종픽이 완성이 된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